네, 먼저 우선 올 한 해 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사망자만 해도 여기 과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배하고 돈은 애살인 받아먹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른바 조국 사태 그리고 원전 수사 또 코로나19, N번방 사건, 정의기억연대 논란까지 참 1년 동안 많은 뉴스 있었습니다. 전재민 변호사, 지금 들은 것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예. 그분이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외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 잃은 소금이다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셔서요. 네. 사람이 어떤 발언이 기억에 남을 때는 같이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나도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재미있게 가슴에 와닿게 표현할 때 기억에 남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에 있던 난국이 정치와 국정이 혼동되고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직업의식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제 한 일간지 칼럼에서 제목을 보니까는 뭐라는 얘기가 있었냐면은 실력이 없는 권력은 제풀에 무너진다 이런 제목으로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던데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지탱하는 거는 정치인보다 저는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의식을 가지고 좀 제 자리에서 새해에는 꿋꿋하게 본인의 양심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월성원전 1호 기기 관련 수사와 재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계속 이 부분은 집중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올해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좀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두 사람인지요? 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런 명을 거역한 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의견을 내라라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장관의 말을 경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설을 쓰신 팩트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과 갈등 모습들 많은 국민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셨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이상 이제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올해 시작 1월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올 한 해 거의 이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으로 갔는데요. 지금 모습 보셨는데 윤석열 총장과 과연 박범계 지금 후보자, 지명자라고 할까요? 후보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지가 좀 저도 조금 궁금합니다. 두 분이 원래 형동생하고 연선 동기기도 하고 친했으니까요. 사적으로도.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른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범계 의원도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성격도 있고 어쨌든 본인의 의지도 강합니다. 그 2번, 3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원래 대전이 고향은 아니에요. 영동이 고향인데 대전에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원래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경선도 한번 떨어지고 본선에도 떨어지고 한 3번째 되고 이랬는데 저도 뭐 가까워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성격이라서 또 윤석열 총장도 또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2분이 물론 뭐 지금 올해와는 다르겠지만 아마 정면 대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본인들의 어쨌든 권한과 이걸 가지고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지키고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2분 다 아마 노련하게 이제 대응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2 사람의 관계 아니면 말 이런 거 아마 국회에서의 모습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많이 언급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그렇고 장관 교체도 그렇고 사람은 바뀌지만 기조는 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각의 관측이기도 한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자 이제 후보자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싸움이 좀 계속되느냐, 갈등이 계속될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미 추미애 장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강도 조절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제가 이분을 염해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바로 그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유권자를 의식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옛말에 무문교조라는 게 있거든요. 춤출 무에다 글문자 써가지고는 법조문을 춤추게 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를 무문교저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었는데 새해에는 이 법치라는 게 그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그 지향점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무문교조한 사람이 누구란 거는 그 시청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올해는 혹시나 선거 관련 뉴스에서 또 보게 될지 아닐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른바 추윤 갈등만큼이나 올 한 해 많은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했을 뉴스는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올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간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당기 씨의 사연입니다.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설 연휴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하기도 했는데 현근택 부대변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고 왜냐하면 서울 시내 아파트 공급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직장 가까운 데 살고 싶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아마 변창흠 후보도 당연히 장관이죠. 장관도 도심지 안에 어떻든 공급 정책을 찾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 같은 것도 3기 신도시에 해보겠다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임대차 보호법 되면서 이사를 가고 들어오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변창흠 후보 장관이 저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30, 40대 이렇게 또 만나보면 아니 나는 LTV도 다 된다. 수익도 되는데 집을 못 산다.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고 싶은데. 그런 건 저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사는 분들, 그다음에 본인이 연봉이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진 거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지만 네네. 대출 받아서 앞 세대는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사냐 이런 분들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도 좀 부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해서 서울 시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나왔던 어떤 말들이 있는지 좀 모아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네요. 올해 이제 모아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